안녕하세요. 준수학입니다. 오늘은 평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인데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요 보이시죠? 이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니고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 지금 AB라는 변과 그 다음에 BC라는 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끼인 값 세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첫 번째 A에서 C로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긋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대각, 즉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대각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요 대각의 크기가 바로 똑같은 세타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이렇게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P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니까 자, 우리가 자, 보시면 빨간색 도형의 삼각형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 삼각형이 두 개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삼각형이 지금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1번 도형의 넓이는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변, 또 다른 한 변, 그 끼인 각을 사인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2번. 2번도 역시도 1번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보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두 개니까 넓이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셔요? 2를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넓이는요. A, B, sin 세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사인 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다른 것은 여기를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각이 세타라는 각인데 얘는 예각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각은 우리가 둔각이라고 얘기하는 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각과 둔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둔각자리입니다. 둔각.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둔각의 각이 있을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럼 둔각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대각선을.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선을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각은 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각입니다. 자, 여기 각은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전체가 이제 180도죠. 이렇게 전체가 180도입니다. 여기가 180도인데, 파란색 세타만큼만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각은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높이는요, 우리가 이제 쉽게 삼각비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빗변의 길이가 a니까 a 곱하기 자, 각이 바라보죠. 각이 바라보는 변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높이는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 길이를 AH라 그러면은 AH의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요 삼각형. 자, 이것만 구해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넓이 2분의 1 곱하기. 자, 그럼 밑변은 이제 B가 되죠. 밑변이 이제 B라고 보이면 B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요 녀석이죠. 지금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요게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A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자, 2분의 1 알파벳 순서는 좀 바꿔줬겠습니다. AB 사인 그 다음에 180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둔각인 경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이 둔각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둔각 보이시죠? 둔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180에서 둔각을 뺀 그 값을 사인 값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각일 때와 공식은 똑같은데요. 여기 이제 각만 바뀌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여기 2분의 1은요 이렇게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전체 넓이는 여기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여기에 이제 2배 곱하기 2만 하니까 요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곱하기 1 해주면.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선생님 복잡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꼭 굳이 이렇게 하라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둔각인 경우 이게 만약에 선생님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여기 각을 생각해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바로 요 A라는 각과 요 B라는 각을 더해 가지고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A라는 각과 요 A라는 각과 그 다음에 요 B라는 각을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각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각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어떻게 아까 반대로 대각선을 이렇게 이제 내리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요쪽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사각형입니다. 그냥 못생기게 생긴 사각형이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에요. 그때 우리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어떻게 구하냐? 뭐 A, B, B, C, C, D, D에 이거 필요 없고요. 대각선만 있으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일반적인 이 못생긴 사각형은요. 일반적인 그냥 요런 대각선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각선 두 개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교점을 O라 그러면요. 이 교점과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세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부터 적게 되면 이 사각형 ABCD 요 ABCD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대각선의 길이를 하나 A라고 잡고요. 요 대각선의 길이 A.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하나 잡을게요. 요렇게 B라 잡으면 두 개의 대각선을 요렇게 곱한 다음에 그 끼인 각을 세타라 그러면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왜요? 이렇게 생각 드실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대각선이 있는데요. 대각선 BD가 있겠죠. BD. 그럼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위쪽에 A를 지나면서 하나 쭉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를 지나면서도 쭉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평행하게 그냥 선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AC와 평행하게. 자, 이거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AC와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긋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B와 만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 다음에 D랑 만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었을 때 이 교점들을 여기를 E, 그 다음에 여기를 F, 여기를 G, 그 다음에 여기를 H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역시도 이렇게 평행하죠. 얘네들끼리 평행하고, 그 다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평행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네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좀 적으세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중3이긴 하지만 벌써 많이 잊어버렸죠. 자, 평행사변형의 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변 들어봤죠, 작년에. 대변이라는 거는 마주보는 변입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 그러니까 지금 EH를 지나는 빨간색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평행하죠. 그 다음에 녹색은 녹색 나름대로 또 평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EFGH. 그러니까 교점을 연결한 요 EFGH라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평행사변형은 잡으십시오.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 될까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B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B, 여기도 B,
왜냐하면 대각선의 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요 세타라는 각이 있습니다. 여기 요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요 세타랑 같은 각은 여기 각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의각 자리죠. 동의각. 그래서 여기도 세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평행사변형 해봤죠? 뭐라고요? 평행사변형 해봤습니다. 어떻게? 두 병과 그 끼인 각이 나왔을 때는 사각형 EFGH의 넓이는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센스 있게 보시면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요 ABCD의 넓이를 구하고 있죠. ABCD. 그러면 이 ABCD라는 넓이는 전체 넓이의 얼마다? 반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근데 왜 반이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E, B, O, A 이렇게 하나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일까요? 물어보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시면은 AB라는 선을 보이실 거예요. AB 지금 보이시죠? AB 이 AB라는 선은 대각선인데 대각선의 넓이를 몇 등분? 이렇게 2등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F, C, O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2등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 하나, 여기 넓이 하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GDO 여기는 뭐 굳이 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 넓이도 2등분. 그 다음에 여기 AODH의 넓이도 몇 등분? 2등분 한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전체 넓이를 2등분 하는 넓이가 바로 이 녹색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2등분 하는 지점. 자, 따라서 여기 넓이는 A 곱하기 B 사인 세타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각이 선생님 이 세타가 이거 예각인데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각이 선생님 그럼 얘가 세타 둔각이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세타인 만약에 세타라 그러면은 이 위에 자리는요 세타가 아니고 얼마? 180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바뀌니까 자 만약에 세타가 둔각인 경우는 AB 사인 하고요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둔각인 경우는 항상 180에서 뭐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180에서 빼주시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 주어질 때와 그 다음에 둔각이 주어질 때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식만 잘 알면 되니까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요. 오늘 배운 걸 다시 복습해 볼게요. 복습해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A에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두 변을 곱한 다음에 그 끼인 각을 이렇게 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둔각이 나와도 나와 있는 두 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그 세타는 바로 위에 있는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세타 각이 끼인 각이 둔각이면 180에서 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일반적인 사각형은 반드시 자 여기는 일반적인 사각형입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이 ABCD의 대각선 AC를 그었어요. 그러면 ABC 넓이의 2배다. 왜? 평행사변형은 넓이를 몇 등분? 이렇게 2등분 한다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2등분 한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자, ABC의 넓이는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삼각형 ABC랑 2랑 곱했는데 2만 놔두고 ABC가 사라졌죠. 박스로. 그럼 이때는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AB 사인 세타니까 자, 아래에 박스에 들어갈 말은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평행사변형이래.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각형이고 대각선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보조선, 요 주황색 보이시죠? 요 주황색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조금 더 큰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구합니다. 그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 변의 길이가 A면
여기도 EH도 A, FG도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길이는 A, 그 다음에 AG, HG, 그 다음에 이 F 역시도 길이가 B로 동일하겠죠. 그럼 여기는 길이가 B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끼인각이 이제 X니까 여기 X죠. 그럼 여기도 동의각 여기가 동의각 X죠. 여기가 동의각 X니까 자 여기가 X니까 우리가 이제 나왔네요. 두 변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입니다. 끼인각이 나왔을 때는 2AB 곱하기 평행사변형입니다. AB 곱하기 sin x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in x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AB sin x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유제에서 한번 볼게요. 자 A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마름모입니다. 내변이 같은 사각형 마름모입니다. 그럼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마름모란 녀석이 있는데요. 이 마름모란 녀석은 당연히 어디 안에 있다. 이 평행사변형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일단 이건 그 기본이니까요. 마름모는 일단 평행사변형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요 ABCD의 넓이는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절대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각형만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A 공식부터 적고 AB 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나와 있는 두 변 곱하기 그 끼인각 하나 됐죠? 그러면 6 곱하기 사인 150도인가요? 아니죠. 180도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도가 넘는 각들은 중학교에서는 180에서 요렇게 빼주면 됩니다. 150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사인 몇 도일까요? 사인 30도죠. 30도. 그럼 사인 30도니까 여러분들이 얘의 넓이는 18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일반적인 사각형은 반드시 2분의 1을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적인 사각형은 반을 해줍니다. 그냥 평행사변형은 반을 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두 대각선을 요렇게 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끼인각이 120도니까 그냥 사인 하시고 여기다가 180에서 120을 그냥 요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자,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니까 우리 이제 내려가면 요거 2 곱하기 60은 30이죠. 3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되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답은 15 루트 3이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우 길게도 긴데 오늘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요거는 오늘 배운 것들은 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와서도 한 번씩 쓸 일이 있습니다. 한 번씩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내용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